제가 자전거 샵을 할 때 자전거를 처음 출고하게 될 때 손님들이 보통 로드사이클을 처음 타게 됐을 때 이제 주의사항을 보통 안내를 해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바람 넣는 거랑 안장 높이 맞추는 거. 바람 같은 경우는 1, 2주에 한 번 정도씩은 꼭 넣어줘야, 특히나 로드 같은 경우는 타이어 자체가 고압 타이어이기 때문에 바람이 생각보다 좀 자주 빠지는 편이라서 1, 2주에 한 번 정도씩은 바람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 바람을 잘 넣지 않으면 펑크 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바람은 타실 때 좀 넣어주시면서 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장 높이인데, 그거는 이제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보통 구매하신 곳에서 피팅을 어느 정도 맞춰서 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자전거 사이즈 고르는 법 같은 경우를 좀 이제 안내를 좀 해드릴 텐데, 그거는 신체 사이즈도 있지만 몸의 유연성이라던가 자전거를 이제 얼마나 탔는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피팅이나 뭐 이제 사이즈 관련해서는 다음에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실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타실 줄 안다는 전제하에 자전거를 이제 보통 구매를 하시겠죠. 로드사이클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나 일반 생활 자전거랑 좀 다르게 핸들 자체가 보면 이렇게 드랍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핸들바가 밑으로 내려와 있다고 해서 드랍바라고 하는데, 변속기도 보면은 보통 이제 버튼식으로 하는 방법이랑 다르게 여기 STI 레버라고 하는데, 이게 시마노가 이제 개발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레버를 제껴서 변속을 하거나, 안에 있는 레버를 제껴서 변속을 하거나, 브레이크도 같이 잡을 수 있게, 이게 브레이크랑 변속기랑 같이 일체되어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MTB는 보통 변속 레버가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레버가 또 따로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변속 레버랑 브레이크 레버랑 같은, 다 같이 작동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는 형태의, 이쪽에 손을 파지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위에서 잡거나 아니면 이제 아래에서 잡을 수 있도록 이제 포지션이 다양하게 나오죠. 제일 안쪽도 잡을 수가 있고, 이쪽도 잡을 수가 있고, 아래쪽도 잡을 수가 있고, 총 이제 3가지 포지션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도로 주행할 때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서는 이제 제 밑에 드랍을 잡고 자세를 많이 숙여서 탈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잡거나 변속을 할 때는 이쪽을 잡아서 좀 편하게 하시면 되고, 좀 허리가 아프다거나 할 때는 이제 안쪽을 잡아서 더 자세를 세워서 탈 수가 있어요. 변속하는 법에 대해서 보통 이제 알려드리는데, 이게 보통 오른쪽은 뒷브레이크와 뒷변속기, 그 다음에 왼쪽은 앞브레이크와 앞변속기예요. 그래서 보통 로드사이클 같은 경우는 앞변속기가 뭐 요즘에 하나짜리도 스램이라던가 아니면 시마노에서 나오는 그래블 타입이라던가 그런 경우는 앞에가 그 크랭크 체이닝이 한 장인 경우도 있는데, 그 앞에 체이닝이라고 하면 톱니바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크랭크라고 하는 페달을 밟는 그 크랭크 암에 달려있는 톱니, 그걸 이제 체인링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2장이 돼 있어요. 큰 거와 작은 거. 기어를 변속했을 때 기어비를, 뭐 기어비 이따 좀 다시 얘기하겠지만 기어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앞에는 보통 2장, 뒤에는 보통 요즘에는 뭐 이제 클라리스도 지금 8단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시마노를 기준으로 105부터는 11단이고요. 그 밑에 티아그라는 10단, 그 밑에 소라는 9단, 그 다음에 클라리스는 8단. 구형들은 뭐 7단 정도도 있고, 뭐 생활차장 같은 경우에는 6단도 있고 막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8단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구동계 얘기도 한번 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시마노 타입이 많이 들어가 있고, 상급에서는 이탈리아 브랜드인 카마놀로나 미국 브랜드인 스램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기도 하죠. 보통 그래서 오른쪽 변속기를 많이 쓰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뒤에 여러 장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스프라켓이라고 하는데 뒤쪽에 있는 톱니들을 가지고 이제 변속을 해서 속도나 힘 조절을 하게 되는데, 변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단순하게 페달이 한번 구를 동안
뒷바퀴가 얼마나 부르냐, 이제 이걸 계산하는 게 기업이라고 하는데, 뒷바퀴 톱니수와 앞바퀴 톱니수를 가지고 하는데 이거 너무 복잡해요. 어쨌든 앞에 있는 톱니가 크고 뒤에 있는 톱니가 작으면 앞에 톱니가 한 바퀴 돌 동안 뒤에 있는 톱니가 여러 번 돌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속도가 빠른 거예요. 대신 힘은 많이 들겠죠. 반대로 뒷톱니가 크고 앞톱니가 작다. 그럼 앞톱니가 한 바퀴 돌 동안 뒷바퀴는 적게 돌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덜 드는 대신에 속도는 덜 나겠죠. 그러니까 뒷톱니가 크면 클수록 오르막에서 편한 거고요. 앞톱니가 크면 클수록 내리막이나 평지에서 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우터라고 해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고속, 그다음에 안쪽으로 올수록 조속이라고 보면 되는데, 앞쪽은 크랭크 쪽은 두 장이 있어서 바깥쪽이 큰 쪽이고 안쪽이 작은 톱니가 있죠. 그다음에 뒤쪽은 안쪽일수록 크고 바깥쪽일수록 작아요. 그래서 뒤쪽은 작을수록 고속이고 클수록 저속, 앞에는 작을수록 저속이고 힘이 덜 들고 클수록 고속.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체인이 바깥쪽으로 올수록 고속이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저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힘이 덜 들고 오르막에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뒷 변속기를 요 큰 레버를 안쪽으로 눌러주면 뒷변속기가 안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작은 버튼을 눌러주면 뒤쪽이 다시 바깥쪽으로 떨어져요. 이건 사실 돌리면서 이렇게 변속하면서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거치대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걸 보여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앞변속기의 큰 레버를 안쪽으로 눌러주면 체인이 안쪽으로 점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작은 레버를 눌러주면 점점 바깥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이게 좀 더 기계공학 쪽으로 들어가면은 케이블의 장력이랑도 관련이 있는 건데, 변속 케이블을 당겨주면, 누르는 행위 자체가 당겨주는 거거든요. 당겨주면 드레일러가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하나씩 위로 올라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버튼을 누르면 장력을 풀어주면서, 케이블의 장력을 느슨하게 해주면서 하나씩 다시 바깥쪽으로 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레버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꾹 눌러주면 장력이 당겨지면서 체인이 큰 쪽으로 체인을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줘요. 그래서 큰 쪽으로 올라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작은 버튼을 눌러주면 다시 장력이 약해지면서 이 변속 드레일러가 움직이면서 체인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말로 들어도 이해 안 가고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직접 몸으로 이제 느껴봐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이용해서 그 스프라켓 쪽을 변속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무거워지고 가벼워지고 이거를 몸으로 체득하시는 게 일단 제일 빨라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아우터 이너로 그냥 생각하면 돼요. 앞이든 뒤든 바깥쪽으로 갈수록 고속, 안쪽으로 올수록 저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앞이든 뒤든. 톱니 이제 크기랑 그거는 반대가 되는 건데, 어쨌든 풀 아우터라고 하면 앞 크랭크도 바깥쪽, 뒷 스프라켓도 제일 바깥쪽, 그게 풀 아우터. 풀 이너라고 하면 앞에 있는 체이닝도 안쪽, 뒤에 있는 스프라켓도 제일 안쪽. 그럼 그걸 풀 이너라고 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풀 아우터나 풀 이너로, 보통 이제 풀 이너로 하면 제일 가볍게 해서 자기가 힘든 오르막을 올라갈 때 보통 풀 이너로, 그 다음에 내리막을 갈 때는 보통 풀 아우터나, 아니면 이제 평지에서 자기가 있는 힘껏 밟고 싶을 때에는 풀 아우터로 해서 속도를 내게 되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앞 트레일러는 아우터인데 뒷 트레일러가 풀 이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체인이 대각선이 돼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뒤에 스프라켓은 풀 아우터인데 앞에 체인링은 이너다. 그래도 대각선이 되겠죠. 그러면은 생기는 문제가, 특히 이제 풀 아우터에
풀 이너가 제일 문제예요. 왜냐면 앞에도 크고 뒤에도 커요. 그 톱니 자체가. 그러면 체인 길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체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이거 대각선으로 꺾이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많이 당겨지게 되죠. 뒷 드레일러가 이제 그 당겨주는 걸 조금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쓰게 되면 뒷 드레일러에도 무리가 가게 되고 체인에도 무리가 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체인이 끊어진다거나 체인이 끊어지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뒷 드레일러가 망가지게 되면 이제 프레임이 손상될 수도 있고 휠이 손상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인이 끊어지면서도 뭐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게 좀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변속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는 고속인데 뒤에는 최저속이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고속이면 고속으로 가야 되고 저속이면 얘네도 저속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는 제일 저속인데 앞에는 고속.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것도 이제 대각선이 되겠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체인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체인과 뒷드라일러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속하는 거는 좋지 않고요. 그것도 스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게 뭐 세팅을 걔네가 해놓긴 해놨는데 시마노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나중에 타시다 보면 앞에 변속기, 드레일러, 앞 드레일러라고 하는데 앞 변속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체인이 닿으면서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닿는 소리가 나요. 그게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됐을 경우에 체인이 닿으면서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만 조금 주의해 주셔도 그런 소리가 나지 않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닿으면 당연히 체인에도 뭐 금방 무리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변속도 그거 조금 처음 타셨을 경우에 처음엔 어색하실 텐데 이제 그거를 변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변속하는 영상을 찍으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속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브레이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앞 브레이크랑 뒷 브레이크랑 보통 같이 잡아야 돼요. 그 뒷 브레이크는 감속이고요. 앞 브레이크는 제동이에요. 그러니까 뒷 브레이크만 잡아서는 절대 제동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앞바퀴가 구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힘이 이미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뒷 브레이크를 잡으면 뒷바퀴는 멈춰요. 대신 바닥에 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미끄러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고속에서 뒷브레이크만 잡았을 경우에는 뒷브레이크가 미끄러지면서 뒷 타이어가 닳게 되면서 그게 정말 길어졌을 경우에는 펑크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균형을 잘 잡지 못할 경우에는 엄청 위험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그걸 이용한 기술 중에 픽시 같은 경우에 뒷바퀴를 멈춰서 하는 스키딩 같은 쫙 미끄러지는 스키딩이 있는데 그건 이제 픽시에서는 그걸 멈추는 기술 중에 하나기도 한데 어쨌든 뒷브레이크는 감속 역할을 하는 거지 딱 멈춰주진 않아요. 대신 앞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꽉 잡았을 경우에 딱 멈춰요. 왜냐면 딱 앞에가 멈추기 때문에 뒤에가 아무리 움직이고 있어도 일단 정지를 하는 거죠. 대신 앞바퀴가 정지된 상태에서 뒷바퀴가 뒤에 힘이 움직이고 있다. 그럼 이렇게 뒷바퀴가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잭나이프라고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브레이크를 꽉 잡았을 경우에 몸이 확 쏠리면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확 쏠리게 돼요. 그래서 확 넘어가는 거죠. 그것도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브레이크 잡을 때는 앞뒤 브레이크를 같이 잡아서 감속과 제동을 같이 해주는 게 좋고 속도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든 상태에서 제동을 해줘야 그렇게 확 넘어가는 사태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에 위험 요소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브레이크를 같이 잡으면서 어느 정도 감속을 해줘야 돼요. 차 같은 경우는 ABS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확 밟았을 경우에 따다다다 나눠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게 있는데 자전거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좀 나눠서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확 넘어가거나 하는 거 없이 조금 감속이 된 상태에서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에서 앞브레이크만 잡지 않도록 그 다음에 너무 뒷브레이크만 믿어서
멈출 거란 생각하지 말도록. 그래서 적당하게 잡아줘야 멈출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그 타이어가 되게 얇기 때문에 로드 같은 경우는 잘 미끄러지고 그만큼 타이어가 잘 닳아버려서 펑크 날 확률도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조금 조심해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동력도 많이 좋아지고 내리막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있을 때에도 이제 림에 무리가 가지 않게 되는데, 림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림에 이제 계속 패드, 고무 패드가 브레이크 고무 패드가 닿으면서 거기 이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기본 알루미늄이나 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카본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점점 뜨거워져서 그 변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 주의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게 뭐가 있을까요? 로드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되게 얇기 때문에 그 도로 같은 데 보면 다리나 도로와 도로를 붙여놓은 사이 얇은 홈 같은 게 파져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데 틈에 바퀴가 끼면, 옆으로 이렇게 가다 싹 끼면 확 미끄러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확 넘어져요. 진짜 위험한데, 그게 이제 인도나 아니면은 그 배수로 같은 턱이 살짝 있거나, 인도 같은 이제 높은 턱이 살짝 있거나, 아니면 배수로 쪽이 턱이 살짝 낮거나 할 때, 그 미묘한 그 턱을 미끄러졌을 때, 대각선에서 가면서 살짝 미끄러졌을 때는 엄청 크게 미끄러지거나 이제 핸들링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턱을 넘거나 할 때는 아예 딱 속도를 많이 줄이고 살짝 넘어가거나, 좀 핸들을 많이 틀어서 이 턱이 이렇게 비스듬하지 않게 완전 웬만하면 수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제 미끄러져서 엄청, 고속에서는 그게 이제 미끄러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거를 처음 경험하게 되면 정말 깜짝 놀래요. 특히나 이제 때를 제대로 잡고 있지 않으면 손이 이제 미끄러지게 되면서 얼굴이나 턱이 먼저 떨어지게 되면 진짜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핸들 파장으로 좀 보여드리면, 로드사이클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잡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얹고 있으면 쾅 밟았을 때 손이 그냥 이렇게 확 놓치게 돼요. 그래서 잡을 때에는 두 손가락 정도는 움켜쥘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아래쪽을 움켜쥘 수 있도록, 이렇게 이쪽 보이시나요? 이렇게 움켜쥘 수 있도록. 그래서 변속은 이 두 손가락 정도로, 한 손가락 정도로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쾅 밟았을 때도 손이 놓치지 않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쾅 밟았을 때 손이 팍 이렇게 놓치게 돼요. 쾅 밟으면서 손 놓치게 돼요. 그러면 얼굴부터 떨어지게 되겠죠. 진짜 위험한 거라서. 그래서 위쪽 잡으실 때는 이렇게 두 손가락을 위쪽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아래쪽을 잡으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밑쪽을 이렇게 해서 변속은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변속은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잡고 있으면 털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 손 털리는 게 진짜, 약간 넉넉고 있다가 돌을 밟거나 홀이나 턱 같은 걸 쾅 밟았을 때 치면 진짜 위험하고, 그러면 이제 쇄골이 부러지거나 이제 얼굴을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주의해 주셔야 돼요. 보통 로드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워놓는 그 스탠드가 없어요. 킥스탠드. 발로 탁 차가지고 세워놓는, 보통 생활자전거에 있는 킥스탠드가 없는데, 그것도 이제 사이클을 탈 때 무겁기 때문에, 자전거가 무거워지면 그만큼 속도나 어필에서 좀 안 좋기 때문에 그거는 달려있지 않은데, 그래서 보통 구동계가 있는, 아까 크랭크, 체인링, 앞변속기, 뒷변속기, 뒷트레일러, 앞트레일러, 뒷트레일러, 그 다음에 그런 스프라켓이 있는, 체인이 있는 그쪽을 이제 구동부라고 하는데, 구동계가 있는 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해서 살짝 바닥에 눕혀 놓으시거나, 아니면 구동계가 없는 쪽으로 해서 벽 쪽에 살짝 기대 놓으시거나,
보통 이제 그렇게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뭐 이제 여러 명이 하는 단체 라이딩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자전거를 지그재그로 놓는다던가 벽 쪽에 지그재그로 세워 놓는다던가 뭐 그런 주차 방법을 좀 배우게 될 텐데, 그렇게 남의 자전거에 보통 기스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주시면 되고, 보통 이제 그 기스 많이 나는 경우가 페달이 평페달일 경우에 페달이 날카로워서 그게 다른 사람 자전거에 부딪히거나 하면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드사이클이라는 거는 보통 도로를 타는 자전거잖아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운전면허가 없으신 분들은 도로법규 같은 거를 조금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륜차는 무조건 제 오른쪽 차선 이용해야 한다던가, 자전거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횡단보도나 인도 같은 데를 타고 다니면 안 되고 내려서 끌고 다니셔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소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도로교통법을 좀 인지하셔야 되고,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도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보기는, 지금 한강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그쪽도 보행자도 같이 다닐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앙선도 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전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행자를 쳤을 경우에 무조건 자전거 잘못이고, 자전거끼리 역주행이더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거의 5대5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상반과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미묘하게 10% 20% 차이 날 수는 있는데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강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 항상 천천히 다니셔야 되고, 보행자들을 보호하면서 다니셔야 되고, 아마 제한 속도도 제가 알기로는 30km에서 20km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행자를 많이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도로를 타실 경우에는 차들이 그만큼 또 자전거를 생각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보호해서 타셔야 되고, 신호도 잘 지켜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 상황 자체가 뭐 홀이나 턱 같은 경우에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더 취약하기 때문에 홀이나 턱 같은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야간 라이딩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라이트 항상 꼭 앞뒤로 장착하시고, 그 다음에 길이 숙지되지 않은 길이라면 속도를 너무 내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다운힐 같은 경우에 너무 자신감을 가지고 다운힐 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어느 정도 숙지하셔도 로드사이클 타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고요. 근데 이제 보통 자전거를 타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자전거 생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다른 이제 기본적인 정비라든지 아니면 브롬톤 관련해서 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긴 영상 봐주시느라